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번 1월 달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고 우리의 운이 싹트고 생겨나기 시작하는 달인데요. 운은 정월에 생기고 복은 상반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들어온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결실로 돌아오는 것은 한 해 반이 지나면서부터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1월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아셔서 이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꼬이게 되면 1년 내내 꼬이게 되니 오늘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1월을 잘 준비하셔서 이번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없게 만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다 잘 풀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금전 흐름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며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해 동안 재물운이 쏟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첫 번째로 이번 1월에는 헛돈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초부터 돈을 쓰기 시작하면 한 해 내내 돈이 샌다고 하는데요. 1월에 쇼핑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1월은 돈을 쓰는 데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풍습에 있어서도 새해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돈을 그냥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돈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1월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 큰 돈을 막 쓰지 않는 것입니다. 1월에는 무조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 좋습니다.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에는 무엇이든 들어오는 것이 좋고 내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월이 되면 많은 부자들을 비롯해 기업에서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신년 맞이 행사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1월은 과한 지출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해서는 좋지 않고 꼭 경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1월에는 굳이 돈을 써서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버리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 새해 선물이나 세뱃돈을 주는 것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고 주는 것. 이것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간의 인사와 서로 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1월이라고 해서 모든 돈을 안 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1월 내내 헛돈을 쓰게 되면 한 해 내내 금전운이 오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쓰면 좋은 것들은 있는데요. 바로 몸에 좋은 먹는 것에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때도 과하게 구매해서는 안 되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을 만큼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가는 돈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 소금단지를 사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사는 것, 복이 들어오길 바라며 복조리를 사는 것들은 괜찮은 행위이니 과하게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지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고 싶다고 해서 목적 없이 비싼 물건을 턱턱 사는 것. 이것은 1월에 경계해야 할 소비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서 시끄럽게 다니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금전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만 복이 다 달아나게 하는 생활 습관은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을 맞이하여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한데요. 옛날 조상님들도 발을 구르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그로 인해 금전운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기에 선비의 집안 양반의 집안일수록 걸음을 사뿐사뿐 다녔고 분주하게 헐레벌떡 다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도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어린아이여도 발을 구르는 것을 피하도록 지도하였지요. 1월은 한 해의 시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1월 동안 발을 구르면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당연히 그 기운이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겠지요. 이것은 전부 연결이 되고 재물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자녀의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 구르기가 집안의 소음으로 이어지면 그 소음이 금전운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꼭 조심해야 합니다. 발구르기뿐만 아닙니다. 1월은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는 만큼 큰 소리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말을 크게 내뱉거나 이웃 간의 싸움이 일거나 이런 일은 되도록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웬만하면 상대를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내 운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빠르게 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초부터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마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번 1월은 싸울 일을 만들지도 말고 싸움이 붙게 되더라도 빠르게 그 자리를 떠서 나쁜 기운을 전부 털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올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 새로운 좋은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청소를 하거나 좋은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기 위해 식물이나 꽃을 두는 것도 무척 좋지요. 다만 이것은 집안에서 하는 것이 좋고 바깥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의 재물운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올 1월에는 섣부른 투자는 조심하세요. 새해가 되고 1월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투자나 변화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무리한 투자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1월은 금전운에 있어 조심해야 할 시기이고 내게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하는 시기이지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예로부터 1월에 불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경계하셨는데요. 1월은 새해의 시작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1월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해의 금전운 역시 좋지 않게 흐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이 공유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한 지인이 1월을 맞이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하였지요. 지인은 새해를 맞아 기분이 좋았고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다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고 해요.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겠지요.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은 아직까지도 매매가 되지 않았고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가 불안정하고 한 해의 기운 역시 좋지 못하다고 여겨지지요. 누군가의 것을 뺏기보다는 빼앗길 수 있는 흐름이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금전을 두고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전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요. 금전운이 좋을 때는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따라오지만 나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월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운이 나빠지면 다른 운들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올 1월에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1월에는 지나친 음주를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도 꼭 지키셨던 것이지요. 시작을 할 때에는 경건하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과하고 방탕하게 시작되면 시끄러울 일만 생기고 절대 과정이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잣집들도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고 잔치는 정말 기쁠 일이 생길 때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연초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만큼 모임도 자주 있고 그러다 보면 술자리도 자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도 적당히 하여야 하는 것이지 너무 무리해서 과음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음이 만들어지고 싸움을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듯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주는 금전운과도 연관이 있지요.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사람들과 만나며 음주를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종종 과도한 지출이 나가기 마련이지요. 술자리에서의 지출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헛돈을 쓰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운이 좋지 못하여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때보다 더 정숙하고 경건하게 생활을 하여 나의 판단력이 결코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절대 1월 한 달 동안은 지나친 음주를 하거나 과식을 하고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임이 있더라도 절제의 미를 아셔서 절제하고 약간의 술만 드셔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술을 입에 대고는 참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모임이더라도 술 대신 가벼운 음료수나 차로 대체해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한 해 내내 운이 좋아지고 커지게 되어 결국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1월이 되어 갑작스런 이사는 절대 가지 마세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1월에는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1월에는 가능한 큰 변화를 주면 안 되고 큰 변동이 있어서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에 있어서도 무리한 지출을 하지 말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1월은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우고
작은 일을 서서히 시작하는 단계이지 너무나 큰 변수가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크게 뜯어 고치더라도 1월이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새해를 시작하고 약 2달간은 꼭 이사를 갈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물론 이것이 예정되어 있던 이사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1월이 되었다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빠르게 이사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결정하고 1월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사갈 일도 갑작스레 생기고 예기치 않게 정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사라면 1월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꼭 떠나는 집에 기본적인 청소를 해주시고 내 물건이 없는 깔끔한 상태로 이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집으로 옮겨서도 불행이 생기지 않고 한 해 내내 금전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에는 추위에 떨지 마시고 가급적 따뜻한 장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운은 양기와 함께 온다고 하지요. 그러나 1월의 날씨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너무 추운 것이고 기본적으로 음기가 함께 있는 시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양기가 있는 따뜻함을 가까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한 해가 시작되면 춥거나 어두운 곳들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만큼 손이 잘 닿지 않고 보온이 되지 않는 곳을 신경 쓰셨다는 것이지요. 현대에 와서는 우리의 집안이 될 텐데요. 절대 1월에는 음기가 차도록 어둡게 살지 말아야 하며 춥게 살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절약 정신을 위해 몸이 아플 정도로 난방을 틀지 않고 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1월 한 달 내내 춥게 살게 되면 한 해 내내 음기가 가득하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 1월 동안이라도 집안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1월에는 불행이 있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세요. 1월을 맞이하여 젊은 사람들은 폐가 탐험이나 음기가 넘치는 곳을 흥미있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위에 만약 어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1월은 한 해 운이 바뀌고 시작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서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불행이 있는 곳, 특히 장례식장이나 병원 같은 곳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픔이 있는 곳은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가지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병원에 병문안을 가야 하는 경우도 가능하면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간단히 인사하고 잠시만 머물다가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좋은 일이 있는 곳, 경사가 있는 곳은 참여를 많이 하세요. 한 해의 시작을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시작한다면 그 영향은 나에게도 오고 여러분의 한 해가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한 만큼 1월에 절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는 말이 만들고 복을 키우는 건 역시 말이라고 하셨지요. 다정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운이 나갈 말은 그 무엇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한 해의 시작에는 절대 논쟁은 물론이고 큰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쁘고 다정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이나 불평이 담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속으로 드는 나쁜 생각까지 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부정어를 빼도록 말해보는 연습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올해도 힘들겠지만 잘 견뎌봐요 같은 말은 좋지 않겠지요.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부정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어가 섞인 인사는 뇌의 방어적 반응을 촉발해 상대에게 불안을 촉발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말을 하면서 듣는 것이기에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새해 인사를 건넬 때에 긍정적 예측을 제시하며 말을 해보세요. 올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올해는 완전히 좋은 해가 될 거예요 같이 긍정적 예측은 메시지를 받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만들지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1월에는 나쁜 말은 없애는 습관을 들이시고 좋은 말과 행동을 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 이렇게 하시면 한 해 내내 여러분에게 불행은 생기지 않게 될 것이고 돈복을 비롯한 원하는 복이 따를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시길 기대하실 텐데요. 이번 1월 달만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할 일들을 주의하시고 조금 여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활해 보도록 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뤄져 풍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